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달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민세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신지요? 주민세가 적게는 2배부터 최대 5배까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전에 이걸 왜 올리는지, 얼마나 올려서 어디에 쓸 건지 이런 안내가 전혀 없었던 깜짝 인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속상했던 국민들, 주민세 기습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죠.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종합여객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인데요. 전통시장은 352개소, 종합여객터미널은 5개소를 점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고요. 건축물에 균열은 없는지, 불이 났을 때 피난 동선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등을 다루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관이 투입이 돼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안전사고 예방에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각별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카일리 미노그의 I Should Be So Lucky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올해 주민세가 기습 인상되면서 이게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궁금했던 내용들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일단 이 주민세가 말이죠. 이게 어떤 세금입니까? 왜 내는 건가요? 8월 1일 현재 세대주한테 소득이 있든 없든, 예.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겁니다. 현재 한 1,800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소득세 낼 때 연말정산, 예. 소득세 낼 때도 주민세를 냅니다. 소득세 10%. 그래요?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또 사업장 주민세가 나오고.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8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민세를 3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명목의 세금을 3번씩 내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내는 그냥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내라 뭐 이런 명목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봉건 시대의 인두세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인두세? 예,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예. 무조건 소득이나 재산이 있든 없든 세금을 부과했으냐. 봉건 시대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국민들 원성을 많이 썼던 세금인데, 그런 비슷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 필요한데, 예. 하여튼 이거는 원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예. 이런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대 국가의 조세 원리에 굉장히 맞지 않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네. 그 돈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실업자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세대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주민세를 거둬서 잘 쓰면 사실 이렇게 잘 쓰고 있구나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안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떤 특정한 용도에 우리가 지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을 하는데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방에서 이제 복지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총경비에서 일부로 충당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로 걷어서 어떤 용도로 썼다 이렇게는 확인이 안 되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재정 지출에 이제 포함돼서 지출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방의 전체적인 그런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지방 예, 어떤 지자체에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민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논란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었다. 이렇게 되던데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주민세를 올렸던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67군데가 총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세금을 부과하는 그중에 작년에 한 37곳이 인상됐고 올해가 한 108곳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인상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향후에 지금 올리지 않은 지자체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말이죠. 전북 무주구는 2,000원이었는데 주민세가 10,000원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오른 거죠. 전북 군산이나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0,000원이 됐고요. 이거는 사실 절대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1년에 10,000원이다 이러면은 큰 돈이다라고 절대값 자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오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많이 오른 겁니까? 적게 오른 겁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예. 세금이라는 것은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2배, 3배의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하는 요소가 큽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담배 피울 때 간접세라든지 술을 먹을 때 간접세들을 지금 소득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이런 불공평한 세금을 2배, 3배 올린다라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화가 나는 정당하지 않는 세금으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비율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릴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잘 그런 것들이 안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행정이 사실 국민들한테 사전에 예. 이렇게 우리가 의사를 수렴하고 안내하고 그런 행정을 잘 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행정이죠. 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일방적인 그런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금과 같이 이런 금액 이하를 따지기 전에 예. 올렸으면은 당연히 납세자한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것 보입니다. 안내 차원에서도 좀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지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올렸을까?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린 이유가 좀 있다고 하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사실상 많이 안 걷고 있죠.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재정 적자를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예. 조세 저항이 적은 담배세라든지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렇게 1,800만 명한테 부과되는 많은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은 예. 지방 그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YTN에서도 보도가 나갔는데요. 그 행정자치부가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뭐 세금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면 교부세를 덜 주겠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남시 같은 경우 그래서 주민세 인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뭐 성남시장 같은 경우 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서 사실상 간접 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주장을 하지만은 소득이 많으신 분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해소가 됩니다.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즉,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행정부로서 담배세 정세라든지 근로세 정세라든지 지금같이 주민세 정세라는 것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더 큰 부담이 되는 예.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세 없는 복지다라는 현 정부의 그런 슬로건하고는 맞지 않는 오히려 예. 간접적인 뭐 꼼수 정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고지서 나왔고요. 향후에도 이 주민세가 이제 올라갈 어떤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정부든 어떤 지자체든 간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좀 반영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반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167곳에서 30곳 정도만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이미 이제 올린 상태고 하여튼 올린 세금이라도 제대로 낭비 없이 쓰면은 그나마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세금이 워낙 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아낀다 이런 예. 느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걷어서 예. 제대로 써지고 나에게 복지로 돌아올 때 국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세금 낼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매일 언론에서 세금을 누가 낭비했다, 착비했다 이런 기사가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사실상 만 원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세금이라도 올랐을 때 이렇게 성실하게 그냥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 등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자체 같은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세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방 재정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이 세금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납자들, 소득이 있는데 이제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을, 더 세금을 늘리는,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현재 지방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협소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도 벌이고 있고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 주민세 인상 같은 경우는 그 비율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혀 어떤 소통이 없었던 일방적인 인상이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오는 순간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질소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안산시에서 질소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사망한 4명은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1명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 2층입니다. 8시 22분경에 발생한 사고인데 질소가스에 의해서 질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재 신원은 미상이기 때문에 파악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행정탐방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경기도 신광선 공원 녹지과장 연결해서 세계 정원 경기가 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원 녹지과장입니다. 신광선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에 그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수도권 최대 규모 정원으로 이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는 45만 평방미터인데요. 1987년에 이제 조성돼서 안산 인근에 수원, 안양, 화성, 강릉 등 8개 도시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매립한 곳입니다. 예. 이제 95년도 쓰레기 매립지가 사용이 이제 종료가 돼서 그간에 이제 20년간 환경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지와 이제 바로 연접한 시야호 상단부에 40만 평방미터 규모 안산 갈대 습지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연결해서 47만 평방미터 규모의 화성 비봉 습지 공원이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생태 습지와 연계해서 132만 평방미터 규모로 국내 최대 정원 에코벨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원이 만들어진다. 특히 세계 정원, 경기 가든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종류의 정원인 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바라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저희 세계 정원 경기 가든에는 유럽,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5대륙 정원하고요. 한국 전통 정원 특성을 담은 6개 테마 메인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예, 주변에 이제 광장이라든지 전망대, 환경교육시설, 체육시설, 숲속 놀이터 등 관광과 체험 그리고 놀이가 함께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컨퍼런스와 레스토랑, 교육 기념품점, 역사관 등이 포함된 경기 가든 센터와 정원 디자인 창업과 판매 유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원 산업 판매 유통 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예. 시민 커뮤니티와 정원 문화 산업 중심지로 이제 개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과전에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여러 대륙의 정원을 또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정원을 비슷하게 구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럽 느낌의 정원, 오세아니아 느낌의 정원,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구상을 하면. 예. 그런 자세한 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도 가능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이미지도 중요할 거고, 또, 여러 유형의 어떤 그거는 이제 전문가 기본 용역을 통해서. 예. 구체화, 체계화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정원이죠. 순천만 정원이 있는데 여기랑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도 순천만 국가 정원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1호 국가 정원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오픈 행사 전후에서 이제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세계정원 경기 가든은 이제 순천만 정원과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차별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순천만 정원은 그 농경지를 중심으로 이제 조성을 한 반면에 저희 악취로 고통받았던 쓰레기 매립지를 정원으로 조성해서 이제 시민 품으로 되돌려 준다는 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정원을 메인 정원으로 중점 개발해서 세계인들이 방문 시 자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는 그 자매결혼 도시가 24개국 37개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이들 도시들의 대표적인 정원을 우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숲속 어린이 상상 놀이터라든지 시민 정원사 존, 환경숲, 체험 시설 등 다양한 체험과 관광 그리고 이제 놀이가 함께하는 그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기도에 또 이런 세계적인 공원이 조성이 되면 또 많은 시민들이 놀러 가기에도 좋고 참 어떤 좋은 녹지 공간들도 조성이 돼서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만들어집니까? 향후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저희가 세계적인 경기 가든은 그 기획 단계부터 이제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 이런 분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이제 금년 9월에서 이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정원 구성은 물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요. 원래 이제 10월 달에 세계정원 경기가든 기본 계획 용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예. 2018년에 기본 및 실질 설계를 이제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내다본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정원 경기 가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신광선 공원 녹지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하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9월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주말에 밖에 나가보니까 매장마다 가을 옷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올여름은 정말 덥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더웠어요. 근데 네. 이제 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다. 그나마 좀 편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느낌을 담은 이 표현, 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어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표현. 우리 날씨가 좋아질 때도 쓸 수 있고요. 네. 또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도 쓸 수 있는데 중국어로는 好多了. 쉽네요. 되게 쉽죠? 好多了. 한 번 더. 好多了. 好多了. 잘하셨어요. 하오는 좋을 호자고요. 네. 또어는 많을 다자인데 네. 더 많이 좋아졌다 이런 뜻으로 하오또어라고 하고요. 좋은 게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러를 붙여서 완료되는 그런 느낌. 하오또어라. 好多了. 네, 누가 아팠다가 병세가 좋아졌을 때도 하오또어라 쓰시면 되고요. 몸은 좀 그래요? 어떠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도 하오또어라 하시면 돼요. 好多了. 네. 好多了. 좀 괜찮아졌어요? 요즘 괜찮아? 그러면은 好多了. 네. 好多了.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네, 물어볼 땐 하오또어라마. 好多了吗? 네, 마만 붙이면 되죠. 자네 좀 괜찮아? 요즘 괜찮아졌어? 이렇게 물어볼 때 好多了吗? 그렇죠. 好多了吗? 네. 만약에 이 그렇군요. 뚜어라는 표현을 또 다른데 응용하고 싶으시면요. 네. 뭐 동사나 형용사 뒤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네. 많이 먹었어요라고 하려면 吃多了. 밥 먹었다 할 때 많이 먹었다. 네. 吃多了. 한 번 더. 吃多了. 吃多了. 그렇죠. 哦. 吃이 먹다란 뜻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먹었다. 吃多了. 吃多了. 네. 그러면은 吃饭了吗? 이렇게 밥 먹었어? 네. 물어봤을 때 吃多了. 그렇죠.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吃多了. 네. 뚜어가 이제 많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몸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의 대답. 好多了.好多了. 好多了.
好多了. 그다음 몸은 좀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때는 好多了吗?好多了吗? 대답은 好多了.好多了. 많이 먹었을 때는 吃多了.吃多了.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好多了. 자, 8345번님, 요즘 중국어 정말 대세인가 봐요. 주변에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듣는 저도 의욕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정말 제 주위에서도 중국어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전공하러 아예 중국으로 가시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SNS로 잘 듣고 있다라는 또 이 다 함께 중국어에 대한 피드백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중에는 또 다른 학원도 있더라고요. 중국어 저희 학원하고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 회사 측과 상의하세요. 네, 다 함께 중국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아주 고무적입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고 싶은 표현들 방송에 잘 반영해서 더 쉽고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매시리 코너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마크 앤소니의 I Need to Know.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인천시 연결해서 취재기자들의 수첩을 엿봅니다. 자, 오늘 목동훈 기자,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자, 우리가 말이죠. 마리나 하면은 뭐 요트나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말하는데, 자, 인천에도 이 마리나가 준공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왕산 마리나. 어디입니까? 네, 인천 영종도 왕산 인근에 요트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용유 왕산 마리나가 지난달 29일 준공됐습니다. 네. 왕산 마리나는 인천시와 대한항공이 9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 건설했습니다. 1,554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2012년 8월 공사가 시작됐으니 4년 만에 준공된 셈입니다. 예. 왕산 마리나는 인천시와 대한항공 간 협약에 따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요트 경기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왕산 레저개발은 약 2천억 원을 들여 마리나 항만시설 주변에 클럽하우스, 호텔,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인천을 해양도시라고 부르지만 그동안 변변한 마리나 하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왕산 마리나가 영종도 지역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곳이 잘 멋있게 개발이 돼서 이제 관광 명소도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탓일까요?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뭐 지지부진하다 싶은데 이게 또 서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절차도 복잡해서 이거 해제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좀 인천시에서는 좀 달라졌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인천시는 추정 비례율이 80% 이하인 정비구역 가운데 일정 기간 사업이 멈춰 있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50% 이상일 경우 인천시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정했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사업 추진 이전의 토지 건물의 재산 가치와 사업 이후 주민이 무상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 간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 비례율이 100% 미만이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손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들의 손해가 예상되는 정비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인천시가 직접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스스로 해산해야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절차들을 어떤 감안해서 직권으로 인천시가 해제를 한다 이런 소식인 건데 근데 사실 그동안 조합이 썼던 돈도 있을 것이고 뭐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도 많은 곳들이 대부분이고 재개발 특히 이제 공공사업 성격도 띠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적으로 좀 공공적인 측면도 띠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은
구역을 해제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정비구역으로 계속 묶여있으면 재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쓴 일명 매몰 비용입니다. 이 비용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시공사와 주민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매몰 비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쓰였는지 검증한 뒤 인정된 금액의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2014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몰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구역은 아직 없습니다. 네. 매몰 비용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해제 지역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화 덕분인가요? 더욱 많이 알려진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일 열린다면서요? 인천시는 9일 오전 10시 30분 월미도에서 66주년 9.15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해군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국방부가 주최합니다. 기념식은 유정복 인천시장, 정우섭 해군 참모총장 등 내빈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 대표의 회고사, 기념사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올해 기념식에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의 작전을 이끌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과 당시 중이었던 김순기 씨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월미도 해상에서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가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요즘에 흥행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행사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안산시 원곡동 이 질소가스 누출 사고 아직까지 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3명이 숨졌고 여성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신원 미정이고요. 현장으로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차 5대가 긴급 출동해서 경찰에 인계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밝히기를 현장에서 질소통 2개가 설치돼 있었다, 호스가 연결돼 있었다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로 저희 YTN 라디오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 쿠퍼입니다. You and Me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